네, 어제 전해드린 바가 있었죠. 이명박 정부 시절에 국정원이 서울 강남구에 있는 봉은사 주지였던 명진 스님을 퇴출시키기 위해서 사찰과 공작을 벌였고 보수 언론까지 동원이 됐다. 이런 내용이 적혀 있는 문건이 공개됐다는 사실을 전해드린 바가 있었는데요. 자, 그 주인공인 명진 스님 직접 전화로 연결해서 입장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님 나와 계시죠? 네, 네, 명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지금 네, 강원도에 계시다고 들었어요. 네, 강원도에서 한가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한가하게 지내고 계세요. 네, 아무튼 이 문건이 공개가 됐는데 이 과정을 좀 잠깐 설명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어떻게 해서 이 문건이 공개까지 된 겁니까? 국정원에 대한 저에 대한 사찰은 진즉부터 예측을 하고 있었는데요. 네네네. 지난번에 광노현 교육감 전 교육감과 천주교 김인국 신부님과 박재동 화백하고 이렇게 몇 분이서 내놔라 내 파일. 그러니까 MB 시대에 국정원에서 여러 사람들을 사찰했다는 정황들이 많기 때문에 네. 어떻게 사찰했고 내 사찰한 것을 뭘 했는지 내놔라 해서 기자회견도 했고 여러 가지 이제 대응을 했었습니다. 네네. 그런 중에 지난번에 그 1심 판결이 나서 법원으로부터 국정원에서 직접 그 작성했던 저희 사찰 문건 중에 일부를 송달을 받았어요. 네네. 이전에 이제 미리 국정원 개혁위로부터 이 문건을 사찰 내용을 좀 받으려고 그랬는데 결국은 안 내놔서 소송까지 해서 2년 만에 이 문건을 받은 겁니다. 예. 네. 근데 지금 공개된 문건이 전부도 아니라면서요. 공개된 문건도 저희들이 급히 받기 위해서 특정 사건과 특정 기간 것만을 이제 요구를 했거든요. 예. 그 중에 30건 중에서 13건만 받기 때문에 얼마나 문건이 더 많은지 어떤 내용이 더 있는지는 지금도 저희 모르고 있는 거죠. 그러게요. 이게 뭐 다 공개가 돼야 되는 게 아닐까 싶은 생각이 좀 드는데요. 아무튼 근데 이제 그 스님에 대한 어떤 그 사찰, 퇴출 공작 이 이야기는 이제 계속 제기가 돼 왔던 이야기잖아요. 근데 이게 문건을 통해서 이제 확인이 됐다라는데 이제 그 의미를 부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혹시 그 전에 이제 계속 의심을 갖고 있었지만 그래도 확증이 없었는데 이번 공개된 문건을 통해서 새롭게 확인된 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혹시 있나요, 스님? 그러니까 제가 봉은사에 있을 때 여러 가지 그 유언비어들이 많이 돌았습니다. 괴로운 같이 뭐 독신으로 사는 그 스님들한테는 여자 문제나 돈 문제잖아요. 예. 약점이. 예. 근데 저한테 숨겨놓은 여자가 있고 아들이 둘이 있고 예. 수백억의 돈이 있고 네. 뭐 벤틀리를 숨겨놓고 타고 다닌다는 말도 안 되는 그 출처도 불분명한 소문들이 봉은산 내에 그렇게 떠돌았어요. 예. 그런데 이제 그래서 저는 그게 아마 어디에서 공작하는 거라고 판단을 했는데 이번에 이 문건을 그 국정원 문건을 받아보니까 이런 소문들이 국정원을 배후로 하는 저를 음해해서 부도덕하고 파렴치한 그런 부도덕한 인간을 만들기 위한 공작의 일부였다는 데서는 아마 할 말을 잊게 만들더라고요. 예. 근데 또 주목해야 될 게 이게 이제 국정원에서 그러면 이런 공작 차원에서 이런 그 이 뭐 소문이라고 할까요? 이제 공작 차원의 소문이 이런 것들을 흘리는 과정에서 언론을 동원했다는 대목도 나오던데 이걸 이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는 거예요? 보수 언론과 인터넷을 통해서 이런 사실들을 그러니까 이렇게 나오죠. 이 문건 중에 증거 제시가 어려운 설에 대해서는 인터넷 등 보수 언론을 통해 의혹을 적극 유포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이건 참 말도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요. 증거 제시가 어려운 설에 대해서는 인터넷 등을 통해 의혹을 적극 유포하라고 지시를 합니다. 근데 당시 또 그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도 등장을 한다면서요? 뭐 등장하는 정도가 아니라 직접 그 지시를 받아서 집행했던 정황들이 여러 군데가 나오죠. 자승에게 직접 나의 퇴치를 주지시킨다는 구절도 나오고요. 또 하나는 2010년 3월 11일 문건 중에 보면은 평가 및 조치 고려사항에 종단 차원의 주지직 퇴출 유도와 함께 면밀한 동향 점검 및 보수 언론을 통한 부정적 측면을 부각 등 입체적인 압박 전개가 바람직하다. 그리고 그 아래는
총무원장 자성에게 지형사찰 전환 조기 집행은 물론 네. 종의 의결 사항에 대한 저항, 항명을 들어 네. 호법부를 통한 성적 박탈 등 징계 절차에 착수하도록 주지한다. 네. 라고 명확하게 지시해 놓은 사항이 기록에 있어요. 예. 자, 그러면 어찌 보면 이제 가장 그 첫 출발점에 대한 질문이 바로 이제 여기서 이제 나올 수밖에 없는데요. 네. 그럼 도대체 왜 그러면 당시 이명박 정부는 스님을 콕 집어가지고 이렇게까지 했을까라고 하는 이 문제를 좀 풀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까지 나왔던 이야기는 스님께서 4대강 사업을 비롯해서 이명박 정부의 정책을 이제 그 아주 날석게 비판을 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지금 그 알려졌고 또 그러니까 이야기를 했는데 그냥 그렇게만 보면 되는 겁니까, 스님? 물론 이제 뭐 4대강 사업도 반대했고 이명박 정권이 갖고 있는 그 뭐 어떤 여러 가지 부적절한 소위 얘기해서 이제 자본의 논리에서 국민을 행복하게 하겠다는 그런 것 자체가 저는 일단 잘못됐다는 판단 때문에 예. 비판도 많이 했고 또 용산 참사 때도 제가 개인적으로 신도들이 갖다 줬던 돈 모은 거를 1억을 갖다 줬는데 아마 그때 제일 청와대에서 분노를 했다고 그래요. 아, 예. 네. 예. 그 용산 참사가 그 신도들이 갖다 준 1억을 그럼 이제 참사 피해자들께 이제 전달을 하셨는데 그렇죠. 그래요. 근데 그러면 당시 조계종 총무원장 이렇게 또 부안해동을 한 겁니까 그러면? 조계종 총무원장은 MB 선거본부에 네. 747 불교 지원단의 상임 고문을 맡아서 네. MB 선거에 적극적으로 개입을 했어요. 네. 그 당시에 뭐 제 주변에서 가끔 전화하는 소리를 들으면은 SD 영감하고 뭐 저녁 자리를 잡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SD가 이상득 예. 의원이었더라고요. 예. 그래서 선거 때 그렇게 도와주고 아마 원장 선거 때, 총무원장 선거 때는 이제 MB가 대통령이 됐기 때문에 네. 자승 원장 총무원장 만드는데 아마 적극적으로 지원을 했던 걸로 압니다. 네. 어느 원로 스님 한 분이 총무원장 출마를 하려고 할 때 국정원에서 출마하지 말라고 이렇게 압력을 넣은 걸로도 제가 알고 있고요. 네. 그렇게 해서 자승을 원장으로 만들어 놓고 두 사람 사이가 호영호재하는 사이로 알고 있어요. 어느 공식적인 자리에서 우리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은 저의 뭐 아우입니다 이렇게 소개를 했다는 얘기도 있고. 예. 그래서 그런 그 상호간에 서로 그 이해관계가 맞기 때문에 아주 절친같이 지냈던 그런 관계로 뭐 어느 영상에 보면은 자승 원장이 청와대 방문을 했을 때 손가락을 좀 다쳤는데 네. 이제 이명박 MB가 아니 어디 좀 다쳤다면서 그러니까 아이고 네 그러니까 어쩌다 그렇게 다쳤어 그러니까 예. 대통령께서 안 불러주셔서 이렇게 다쳤습니다 이런 대목이 나와요. 예. 그런 농담하고 서로 주고받을 정도로 갇혔던 사이였죠. 그렇군요. 근데 아무튼 그 지금 뭐 봉은사 주지 박탈당하고 했던 이 모든 것들이 사찰과 공작의 결과임이 지금 밝혀졌으면 네. 진실을 밝히는 건 당연한 거고요. 당연히 또 그 원상 회복이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스님? 원상 회복이 돼야지 되는데 이제 이게 뭐 사실은 뭐 옛날부터 그렇지만은 어느 지역에서 권력을 갖고 돈과 조직을 갖고 있으면은 네. 정치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더 필요로 하죠. 네. 정권이 바뀌었어도 예. 자성이 갖고 있는 불교계 영향력이라든가 표를 갖고 있다라는 판단 때문에 결국은 뭐 저는 문재인 정권이 들어섰지만은 네. 자성에게 찾아다니고 자성에게 뭐 표를 구걸하는 행태들이 지금도 여기저기 보이거든요. 아 그래요? 예. 이런 것들이 뭐 친일했던 사람들이 다시 또 세상이 바뀌어도 계속 권력을 잡고 가는 거하고 저는 똑같다라고 봅니다. 아 그렇군요. 그럼 좀 따로 떼어서 좀 여쭤볼 게 있는데 아까 잠깐 이제 스님께서도 국정원 개혁위원회 말씀을 하셨는데 네. 지금 결과적으로 놓고 보면 그러면 국정원 개혁위는 이 문제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파헤친 적도 없고 파헤칠 의사도 없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까? 뭐 저는 그렇게도 볼 뿐만 아니라 국정원은 대통령의 지시를 하고 상관은 없는 독립된 다른 그 국가기관이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예. 결국은 국정원의 이런 내부 문제가 전혀 대통령이나 이쪽으로 보고가 안 되고 있는 거 아니냐는 그런 의심이 들 정도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생각을 합니다. 제 기억이 맞다면 그때 당시 이제 외부 그러니까 위원들로 국정원 개혁위원회가 꾸려져 있지만 개혁위 차원에서 국정원 내부에 대해서 뭐 조사를 한 게 아니었고
국정원 내부 직원들로 태스크포스가 꾸려져서 거기서 조사한 결과를 건네면 그걸 갖고 위원회에서 논의했던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네, 그렇죠. 예, 네. 그러면 결국은 국정원 안에서 내부 개혁은 아직도 제대로 되지 않았다라고 하나의 반증으로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까? 뭐 전혀 상관이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 그렇게 보시는 거고요. 네. 제가 이걸 왜 여쭤봤냐면 사실은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이제 권력기관 개혁 방안 가운데 가장 맨 앞순위로 마련해서 국회에 제출했던 게 국정원 개혁 관련 법안이거든요. 네. 근데 지금 하나도 처리가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결국은 국정원이 그 자체적으로 그냥 자기들끼리 뭉쳐서 개혁한다 만다 하다가 흐지부지하면서 지금 세월이 이제 2년 넘겨 대통령 임기가 이제 반을 넘어섰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국정원 개혁이라는 게 과연 이루어질까 이런 의심도 들고 예. 또 여기에 대한 단호한 대통령의 의지가 좀 있어야 될 거라는 생각도 들고 그렇습니다. 아, 그럼 대통령이 직접 다시 또 어떤 뭐 이제 국정원 개혁 관련 법안의 처리라든지 국정원 개혁 주문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아주 명시적인 의사 표명이 있어야 된다는 말씀이십니까? 좀 그렇게 하지 않고는 국정원 개혁을 비롯해서 권력기관에 대한 개혁은 요원하다고 보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무튼 문건을 통해서 확인이 됐던 국정원의 사찰과 공작에 대해서 법적으로 책임을 물을 생각은 있으세요? 그 부분도 다 물어지는데 국정원 퇴출 공작으로 인한 저 같은 경우는 뭐 그러한 그 헛소문을 통해 가지고 저를 좋아하고 따르고 했던 신도들이 전부 등을 돌렸고, 네. 그리고 공개된 문건이 빙산의 일각이기 때문에 이게 추가 정보를 다 내놔야지 됩니다. 예, 예. 그리고 또한 저 같은 뭐 산중에 사는 중까지 이렇게 공작을 하고 사찰을 했는데 중요한 정치인이라든가 언론인이라든가 시민사회 운동가들은 얼마나 더 심하게 했겠어요. 국정원에서. 예. 그렇죠. 예, 예. 그리고 시민사회 국정원의 불법적 사찰과 예. 그런 공작에 대한 전모를 밝히기 위한 그런 그 시민 그 사회운동과 연대를 해서 네. 그런 운동을 해야지 될 거라고 저는 생각되고 예. 현 정부에 대해서 국정원 개혁 요구를 좀 더 강력하게 할 예정입니다. 아, 그래요? 그럼 그거와 관련된 구체적인 계획을 갖고 있으세요? 구체적인 계획은 뭐 지금 제일 열심히 하는 분이 이제 광명인 교육감님하고 네. 김영덕 신부님하고도 이제 자주 뭐 이렇게 연락하면서 예. 이런 문제 상의하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이게 이제 국정원 개혁 법안 같은 경우는 국회에 제출됐지만 몇 달 있으면 20대 국회는 이제 그 임기가 종료가 되면 자동 폐기가 돼버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네, 네. 알겠습니다. 그 불교계 같은 경우는 지금 어떻게 좀 많이 정리가 됐다고 평가를 하세요? 참 이제 그게 갑갑한데요. 네. 이게 저를 그때 이제 징계를 할 때 네. 성적을 박탈할 때 예전에 팔아먹었던 이제 봉문사 한전부지 땅 문제를 누명을 씌워가지고 500억을 사치하려고 그랬다고 그래서 저를 성적을 박탈했거든요. 예. 근데 그 사실이 거짓이라는 것이 재판 결과를 통해서 드러났어요. 네. 드러난 지가 지금 거의 뭐 6개월이 넘어섰는데도 조계종 총무원 쪽에서는 사과 한마디 없고 여기에 대해서는 이런 방구 얘기가 없어요. 예. 그래서 저도 이제 그 문제에 대해서 법적 그 대응을 좀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 예. 그리고 이제 자승 원장에 대한 그 위법 사항들이 제가 좀 개혁적인 제가 신도들이 여러 차례 고발을 하고 이제 검찰에 고발까지 했는데 네. 자승 원장을 비호하는 그런 세력이 저는 현 정권 내 핵심 그룹 쪽에도 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리고 전부 다 경찰에서 불기소 처분을 해버리다든가 영미 처리하면서 넘어간 경우가 몇 건 있습니다. 예. 그 문제도 새로 다시 한번 들춰내서 예. 정확하게 지적을 할 예정입니다. 예, 지금 아니 그럼 현 정권 안에도 지금 결탁한 세력이 있다라고 하는 말씀에 일정한 근거를 갖고 하시는 말씀이십니까, 스님? 아니 저 작년에 동국대학교 총장 이 바뀔 때도 네. 문재인 대통령의 특침이라고 불리우는 무슨 Y라는 사람이 총장 물망에 올랐었어요. 예. 그래서 본인이 동대 총장 가라는데 어쩔까 하면서 고민하면서 여기저기 말을 뿌리고 다닌 거를 제가 들었거든요. 그래요? 예. 그래서 그거는 지금 자성이 지금 정권의 핵심들을 컨트롤하고 있다라고 보는 거죠. 아, Y라는 사람이 그랬다. 예. 네네. 알겠습니다. 일단 말씀은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네요. 자,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스님. 네, 수고하십시오. 네, 지금까지 전 봉은사 주지였던 명진 스님과 함께했습니다. 이슈의 핵심을 꿰뚫는 예리한 시선, 믿고 듣는 진품 시사, 김종배 시선 집중.